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뭘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살펴볼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헬레니즘은 쉽게 말해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일찍 죽잖아요. 기원전 323년 이때 죽고, 그리고 나서 로마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제정 시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기원전 30년 이때까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예수 시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헬레니즘 제국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로마 자체를 다 묶어서, 아니지, 동로마 말고 서로마까지를 묶어서, 왜냐면 이제 동로마는 더 오래 갔지만 서로마는 5세기에 이제 망한단 말이죠. 그때까지를 묶은 시기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 로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레코 로망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적에 88 올림픽을 했거든요. 그 88 올림픽 전후 조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도 조금씩 따고, 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뭐야, 그런 체육의 그 역사도 어릴 때부터 한 장면씩 다 기억이 나네요. 어, 레슬링의 뭐 양정모 선수였나? 그리고 저는 그 역도의 전병관 선수도 재밌게 보고, 그 즈음에 아시안 게임도 우리가 열었죠. 86년도에 아빠가 저랑 동생 데리고 그 아시안 게임이랑 이런 거, 저 올림픽이랑 자주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참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레코로망이라는 레슬링 경기가 있었거든요. 자유형이 있었고 그레코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레코로망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 여기 묶은 그 시기란 말이죠. 아, 좀 이따 집에 가서 실시간 라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나 좀 해야겠네요.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레코로망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사상적으로는, 이때뿐 아니라 이때부터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독창적인 뭐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실제로 알렉산더 제국은 사분이 되잖아요.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이제 군주제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다만 틀이 그냥 확 터진 거예요. 그리스고, 혹은 그 동방의 제국이라고 했던 페르시아고, 이런 게 이제 틀이 확 딱, 뭐랄까,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죠. 아주 국제사회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생각이 나오냐면은 사회동포주의. 사회동포주의. 사회라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포주의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독창적인 게 안 나왔느냐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이제 페르시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는 그리스 나름대로 되게 강점이 있었는데, 또 페르시아 쪽을 보니까는 이제 지평이 또 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기에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가 그런 시기였다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여기저기가 이제 그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가 그리스어, 로마어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쓰면서 스케일이 커져요. 아주 우주적인 스케일로 생각들도. 근데 이게 아주 개인적인 생각하고 아주 우주적인 생각을 뺀 중간의 그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증발이 돼버려요. 증발이.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이 증발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면적으로 들어가거나 아주 초월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아주 내면적인 철학 그리고 아주 초월적인 과학, 이 두 개가 각각은 발달을 해요. 근데 철학도 다소 종교적, 실제 종교하고 영향도 나중에 많이 있지만은 다소 종교적,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막 수행하고 하는 그런 철학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각 부분으로 뭐 기하학, 천문학, 물리학 각각이 엄청 발달은 해요. 근데 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이제부터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과학하고 철학하고가 분리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확연한 분리가 시작이 되고 그게 현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그 과학은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거를 해주긴 하지만은 가치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철학이라는 것도 아주 그냥 종교적인 인생 철학이 돼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영향이 이때 형성이 된 거죠.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그 넓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범위가 훨씬 넓은데, 어쨌든 이때는 중심지도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중심지가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랜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이제 도서관이 이제 거기에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장소가 20만 권이었다고 하거든요. 초대형 도서관이 세워졌던 거죠. 지금 제가 갔다 오는 도서관보다 훨씬 큰 도서관이. 그리고 거기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아까 각각 분과 과학들 말씀드렸죠. 에우클레이데스, 그러니까 에우클레이데스, 그래야 유클리드가 되죠. 기하,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물리학, 부력의 원리, 그죠? 그뿐 아니라 플루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플라톤주의의 어떤 또 철학자도 후에 나오고, 그리고 유대나 기독교에도 이때가 이제 그 뭐랄까 형성기이자 아주 정교해지는 시기란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알죠? 안디옥 아시죠? 안디옥 교회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티오케이아라고 하는 지방, 거기도 중심지가 되고, 스미르나, 뭐 로도스, 막 각각의 이제 여기저기에 막 중심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그때부터는 국가와 학문이 좀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아주 양극적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나 아주 초월적인 것, 나머지는 이제 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독창적인 그런 체계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뭐 가치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긴 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그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그 이전 소크라테스적인 생각들, 그리고 약간 삶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개인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아시잖아요. 그 쾌락주의라고 보통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쾌락주의를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의사가 몸의 고통을 치료 못하면은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철학이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의 성격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 그리스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플라톤이 세웠던 학원 아카데미, 거기도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피스트들과 이제 대립을 했고, 플라톤도 소피스트들과 대립을 했는데, 정작 아카데미아는 시간이 가면서 회의주의 쪽으로 흘러요. 회의주의 쪽으로.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운동이라고 해서 몇 갈래의 생각. 소크라테스의 한쪽 갈래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은 다른 쪽 갈래가 좀 더 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거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은 그 시대 전체를 좀 조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해야 하는 시기, 수행에 관심이 있는 시기, 현자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 열반에 가까운 안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했던 학파가 바로 퀴니코스 학파예요. 그게 우리가 견유학파라고 하는, 좀 그 개 같은 학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명한 그 디오케네스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와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고, 알렉산더가 내가 만약에 그 정복하는 이 그 제왕이 아니었다면은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던, 어디 통 속에 들어가 있고 막 저게 하여튼 이상한 저기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기행을.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스승이 안티스테네스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시기에 좀 갈라져 나온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들기를 맹자하고 순자처럼 갈라져 나온 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오케네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디 이렇게 통 같은 데 살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자유행위도 하고, 그리고 또 요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막 그 이런 길거리 같은 데서 막 그 성행위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이제 된 건데, 뭔가 그 시기의 한쪽 측면을 대변하는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에 남조에서 사변 철학, 도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성행을 했죠. 근데 지금 요 디오케네스, 그러니까 견유학파 역시, 퀴니코스 학파 역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으로 도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또 갈래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키레네 학파라고 있어요. 키레네 학파. 키레네 학파는 이제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단순 쾌락을 추구했던 그 시기에 그 지금 몇 가지 갈래를 보는데 두 개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요런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초월적이거나 아주 내면적인 것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도피해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메가라 학파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논리나 지식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게 또 아주 사변적으로 흐르는 거. 이 세 학파가 양상이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간단히 헬레니즘 시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레코로망형, 그리고
이때 당시에 특징 중에 하나, 아주 국제사회인데 생각은 오히려 그 전에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아주 내면적이거나 아주 초월적이거나 이렇게 양극화되어 갔다는 것. 사회동포주의. 그리고 과학과 철학이 분리됐다는 것.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에서 놀라운 천재들이 나왔고 성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가치의 문제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현대의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런 과학이 된 거죠. 그리고 철학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인생 철학 비슷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 운동이 일어났다. 소크라테스를 잇는 또 하나의 그 흐름.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렸죠. 견유학파, 키레네학파, 메가라학파까지를 말씀드렸고, 이들의 각각의 특징. 견유학파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기행이 많고 뭔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우리 키레네학파는 좀 단순 쾌락. 그리고 메가라학파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주지주의적인데 역시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셋 다 도피적이다.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